요즘 한국에는 해외여행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간접 경험을 하려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다양한 나라의 여행객들을 통해 다른 나라의 문화를 간접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비행기의 안전과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비행기 승무원들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아시아 중에서도 한국을 가장 좋아한다는 호주 승무원의 경험담입니다.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시아 국가라면 절레절레 고개를 저으며 싫어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에서 승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올리비아라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어느 한 한국 승객이 예상치 못한 선물을 준 기억이 나서 오래간만에 펜을 들어보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더불어 제가 경험했던 한중일 나라별 승객들의 차이점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조종사로 근무하시던 아버지를 따라 공항에 자주 다니면서 비행기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비행에 꽂힌 승무원이라는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부터 승무원이 되기 위해 언어를 공부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나라의 문화도 섭렵하려 노력했지요. 노력 끝에 호주에서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콴타스 항공에 취업하게 되었어요. 저는 오랜 꿈을 이루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어 첫 비행 전날은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보수는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일단 항공사에서 근무하면 주어지는 복지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중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은 무료로 제공되는 항공권과 해외 체류 시 숙박 수당이었어요. 비행기를 사랑하고 여행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국내 비행을 6개월 정도 하고 나니 사무장님이 저에게 이제 국제선 서비스를 맡아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어보셨어요. 저와 몇 명의 동료가 상하이 노선을 먼저 배정받았습니다. 아시아는 처음이라서 설렘 반 긴장 반이었지만 저는 중국 문화가 아시아 문화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 노선에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중국 승객분들에게 혹여나 불쾌한 경험을 남겨드릴까 걱정되어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모두 신경 써서 비행 준비를 했습니다. 대망의 비행날이 되었어요. 그날은 기내에 빈자리가 거의 없을 정도로 모든 좌석이 가득 찼습니다. 옷차림을 보아하니 아마 단체 관광객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때 초여름이었는데 마치 며칠 동안 씻지 않은 것처럼 찌든 냄새가 항공기 내에 가득 찼어요. 승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미소 지으려고 노력했지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중국인은 아이의 표를 비즈니스석으로 변경해달라고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도 나중에 이 승객을 응대했던 동료에게 전해들은 이야기인데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자세하게 해보면 아이가 감기 몸살에 걸려서 열이 좀 나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아이가 아프고 열이 있어 상태가 안 좋다고 처음에 얘기를 하더랍니다. 저희 승무원이 아이가 아프니 비행 중 특별히 신경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승객은 자꾸 아이가 아프다는 이야기만 반복했다고 해요. 승객 중에 의사가 있는지 알아봐 드릴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 승객은 의사가 진료를 보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답니다. 결국 비즈니스로 좌석을 변경해달라는 요구였고 결론적으로 그 손님에게 좌석을 변경해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승객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소리는 기내의 모든 승객이 다 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소란스러운 일이 있는데도 기내에 가득하던 중국인들은 아무도 도울 생각은 하지 않았고 결국 그 소란으로 비행기 이륙이 30분이나 지연되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빈자리가 생기면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 비즈니스석으로 변경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날은 빈자리는커녕 오버부킹이 되어서 표가 있는데도 탑승하지 못한 승객도 있었거든요. 자기가 지불하지 않은 서비스를 무료로 받고자 남에게 민폐를 끼치는 행동이 정말 볼썽사나웠습니다. 더욱 더 기함을 토했던 부분은 중국인 승객들의 매너가 정말 똥 같다는 것이에요.
저희 승무원들의 엉덩이를 슬쩍 건드리면서 지나가지를 않나 은큼한 눈빛으로 몸매를 위아래로 훑어보거나 하는 것은 일상적입니다. 처음에는 정말이지 너무 기분이 나빠서 사무장님께 이야기했죠. 사무장님은 이분들도 모두 승객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말을 할 뿐이었어요. 중국으로의 비행은 승객이 많든 적든 냄새가 나고 불쾌한 경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중국인들은 자기들끼리 큰 소리로 떠들거나 싸우는 것이 일상적이에요. 특히 습관적인 새치기가 원인이 되어 욕을 하며 항공기에 오르는 일은 꽤나 자주 있답니다. 그뿐만 아니고 중국 승객이 많은 비행을 하고 나면 화장실도 굉장히 지저분하고 좌석에 음식물도 아주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상하게 중국 승객을 많이 태운 날이면 꼭 그렇더라고요. 모든 승무원이 100이면 100, 전부 다 중국 비행을 선호하지 않았어요. 다음 기 채용에는 우연히 중국 국적의 승무원이 몇 명 뽑혔고 중국 비행은 그들에게 배정되었어요. 그래서 기존 중국 노선에 있던 승무원은 운 좋게 다른 노선으로 옮길 수 있었어요. 아시아 국가 내에서 노선을 정해야 하는데 일본과 대만 중에 고를 수 있었습니다. 가장 친하게 지내던 동료가 신사분이 많은 일본 노선으로 이동하자고 저를 설득했어요. 일본 비행에서는 중국처럼 진상 승객이 많지는 않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일본 비행도 중국 비행처럼 정신적으로 힘들다면 정말 승무원을 그만두어야 하나 하고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고민한 내용도 무색할 정도로 일본 비행에서는 그렇게 힘든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인들은 시끄럽게 말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 같았어요. 그리고 냄새도 전혀 나지 않았고 다들 친절했습니다. 안내에도 잘 따라주셨고 질문사항이 있으면 혹시라도 옆 좌석의 승객에게 들릴까 하며 조용히 말씀하시곤 했어요. 일본 노선에 금세 적응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비행을 끝마치고 떠나는 손님들에게 혹시 불편하시거나 불만족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알려달라며 인사를 했습니다. 아무도 그런 점은 없다며 손사래를 치면서 오히려 저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며 가셨어요. 그때까지는 정말 일본 분들은 다들 친절하고 착한 분들이다 라고 생각하기만 했습니다. 참, 일본 노선 이야기를 하면서는 VOC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네요. VOC는 고객 불만 접수 카드 같은 것이에요. 저희 회사는 3번 받으면 징계, 5번 받으면 진급 누락이 됩니다. 그래서 VOC는 최대한 받지 않기 위해 서비스에 당연히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는 VOC 하면 아직까지도 억울한 일이 있는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네요. 주말 점심 비행이었어요. 점심 식사로 크림 파스타와 치킨 커리 라이스가 준비되어 있었죠. 승객들의 식사가 모두 끝나고 트레이를 회수하고 있었어요. 한 승객이 식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로 저를 빤히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았어요. 하지만 그 승객분은 뭔가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라고 하시며 커리가 없는 본인의 식사 트레이를 가리켰습니다. B6 좌석에 앉아있던 일본인 여성 승객으로 기억하는데 상당히 당황스러웠어요. 죄송하다고 일단 사과를 하고 커리를 지금이라도 가져다 드릴지 물어보았습니다. 그 일본인 여성은 남들은 다 밥을 먹었는데 혼자만 밥을 먹으라는 거냐며 됐다고 트레이를 치워달라고 하였어요. 비즈니스 클래스에 계시던 팀장님께 말씀드렸더니 본인에게 맡겨달라며 승객을 응대해 주셨습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저는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 저희 주간 회의 시간이었어요. VOC 접수된 내용이 있다고 전달받았는데 대뜸 상벌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경영진이 직접 해당 승무원과 팀장을 면책하라는 내용과 함께요. 팀장님께서 그 일본인 여성 승객에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실수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셨다고 해요. 그 승객은 거기서 화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물론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용인하고 이해하는 것은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입장이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때문에 평생 진급도 불가한 가장 강도 높은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그 승객을 응대하셨던 팀장님께서도 일반 이코노미 담당 승무원으로 강등당하셨습니다. 오로지 그 단 한 번의 VOC로 인해서 말이에요. 매주 주간회의 때마다 그 VOC가 거론되었고 저는 정말 괴로움의 베갯닛을 눈물로 적신 날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도 셀 수 없었습니다. 뒤통수를 맞아도 이렇게 세게 맞다니요. 본인은 단순히 기분 문제로 VOC를 작성했겠지만 그로 인해 피해를 본 저와 팀장님은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그로부터 저는 일본인 승객이라면 아주 진절머리가 나게 싫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착하고 친절한 척해도 언제든지 뒤통수를 칠 수 있다는 생각에요. 아니나 다를까 알고 보니 일본 노선이 가장 VOC가 많다고 하며 승무원들의 기피 노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차라리 지상직으로 옮겨서 카운터에서 고객 응대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홍콩의 캐세이 패시픽이라는 항공사로 이직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서 근무하는 것이 저의 자존감에 더 도움이 된 것 같았어요. 캐세이 패시픽은 홍콩 항공사라서 자연스럽게 아시아권역의 노선을 맡게 되었습니다. 중국과 일본 비행도 종종 했지만 한국 노선을 주로 맡아 서비스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도 없었는데 막상 맡아보니 천국 같은 황금 노선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한국 승객들은 비행을 할 줄 알아요. 카운터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릴 때도 보통은 줄을 서서 기다리지만 한국 승객들은 짐가방으로 줄을 세워놓고 옆에 의자에 앉아서 편안히 기다립니다. 다들 비행기를 타는 데에 너무나 익숙한 모습이에요. 특별히 요청하거나 말을 하지 않아도 모두 준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캐리어의 무게도 미리 인터넷을 통해 파악하시는 것 같아요. 23kg까지 허용되는 수화물의 경우에는 초과되어 캐리어 물건 빼세요라고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정확히 무게도 맞춰옵니다. 그러니까 승무원 입장에서는 얼굴 붉힐 일도 없고 대단히 편할 수밖에 없겠죠. 탑승을 도와드릴 때에는 별다른 안내가 없더라도 여권과 탑승권을 미리 꺼내서 준비해두기까지 합니다. 비행 중에도 아주 즐거워요. 솔직히 조금 쉽다고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니까요. 기내식이 나오는 것 같은 눈치이면 미리 테이블을 모두 세팅해두고 메뉴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한꺼번에 주문해 주시곤 하거든요. 보통 유럽이나 미국 노선의 경우에는 모든 손님들께 각각 뭘 드실 건지 여쭤보거나 해야 하는데 확실히 한국 승객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센스 넘치는 것 같아요. 한국 승객들에 대해서 너무나 칭찬만 하는 것 같은데 덕분에 제가 일하기 편하고 행복해서 칭찬을 멈출 수가 없네요. 재미있는 건 한국 승객들은 이미 비행기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면 안 되는지 모두 알고 있어요. 심지어 화장실이 어딨는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착륙이 끝나고 나면 본인이 앉았던 자리의 뒷정리까지 완벽하게 하고 나가시는데 덕분에 정말 전혀 스트레스 없이 일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한국인들에게는 솔직히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하고 더욱 더 친절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무를 하다 보니 쏜살같이 시간이 흘러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많은 동료들이 휴가를 내 상대적으로 남아있던 승무원들은 업무 강도가 강한 편이었어요. 게다가 저는 승진 심사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어서 도저히 휴가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편하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밤 비행기로 도착하는 것은 언제나 피곤한데요. 하늘도 컴컴하고 다들 주무시는 시간인데 제가 맡은 구역의 한 중년 남성분이 계속 저를 호출하셨어요. 커피를 더 가져다 달라, 담요를 달라 하면서요. 엄청 피곤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노선에 비해서 요구사항이 적고 편안했던지라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를 했습니다. 안대까지 드리고 더 필요하신 것이 있냐고 묻자 갑자기 그 남성분이 저에게 피곤해 보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섬주섬 의자 밑에 넣어둔 가방 속에서 필통 사이즈만한 붉은 박스를 꺼내셨습니다. 저에게 그걸 건네주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저희 회사는 승진이 경쟁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심사가 꽤나 까다로운 편이라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심사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저보다 어린 승무원들이 가진 열정도 없고 시니어 승무원들 같은 노련함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딱히 어필할 것도 없다 보니 스펙으로 밀어붙여야만 했는데 일을 하며 공부를 같이 하려니 이것 참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그렇게 노력하며 지내던 때라서 그 한국인 승객의 선물이 너무나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중년 남성분이 자신의 딸도 승무원인데 저처럼 오늘 비행을 나갔다는 거예요. 엄청 피곤한 얼굴로 근무 중인 것 같은데 힘내라면서요. 그 빨간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은 홍삼이라는 건데 한국에서 유명한 건강식품인 인삼을 쪄서 말린 것이라고 했어요. 간식처럼 먹기 쉽게 젤리로 나온 제품이니 피곤할 때 하나씩 먹으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마치 본인의 딸처럼 느껴졌다고 하시면서 건네주신 따뜻함에 정말 피곤함이 싹 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있던 승진 심사에서 보란 듯이 성공할 수 있었죠. 가장 힘들었을 때에 받은 따뜻한 선물은 언제나 한국 노선에서 일하고 싶게 만들었고 지금의 저는 한국 노선의 퍼스트 클래스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크리스마스의 멋진 선물을 다시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우연히 한국 유튜버에게까지 사연을 써서 보내게 되었네요. 혹시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 중 저에게 홍삼을 건네주셨던 중년의 남성분이 계시다면 꼭 알려주시길 바래요. 저는 더 멋진 선물을 준비해 두었거든요. 호주에서 승무원을 하고 있던 올리비아 씨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중국과 일본 승객에게 오만정이 뚝 떨어지게 된 사연을 전해주셨는데요. 반면 한국의 멋진 중년 승객분에게 특별한 선물을 받아 지금까지도 한국 노선에서 근무하신다고요. 외국에 나가면 한 명 한 명이 국가를 대표한다고 하는데 몸가짐 마음가짐을 더욱 조심하면서 여행하는 문화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재미있게 들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운 가득한 하루 되세요.